어느덧 대선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별로 적극적인 마음도 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실망감이 팽배한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180석 거대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가를 좀 이끌어오지 않았냐 하는 면에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또 반복될까 봐 우려가 되는 동시에 또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칼바람이 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님께서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다 별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와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자유에는 또는 투표의 권리에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근데 이 권리가 포기할 만큼 지금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냐, 이런 문제. 마음에 좀 안 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선거에 참여를 자꾸 사람들이 안 해버리면 어떠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수의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소수 지지자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투표해줘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을 뽑지, 이렇게 투표를 사람들이 다수가 안 해버린 정치적 무관심이 되면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인기만을 가진 사람, 국정 능력은 안 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가 투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누가 더 손해를 끼치겠는가? 누가 더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겠느냐? 더 안전을 위협하게 하겠냐? 이렇게 보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어때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유리하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뭐 최선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될 거고, 차선이 되어 있는 사람도 어때요? 좀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그럼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인 사람은 이제 기준이 어느 걸 본다. 누가 더 국가 운영을 하는데 낫겠느냐고 관점을 보지 말고 더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닌 사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시중에 보면 뭐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 나라가 망한다든지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친다든지, 거꾸로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본을 추종한다든지 이런 이제 험담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든지 나라를 남한테 갖다 바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벌써 민주화가 된 이후에 30년이 넘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미 세계적인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 중에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지도자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은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았다고 막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거는 다 지나친 비난이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되든 저분이 되든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먼저 안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일본에 뺏겼을 때도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맨손으로 3.1운동 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또 나라가 독재가 됐을 때 4.19 혁명에서 국민일어나가 됐고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군부 독재 시절에 또 어때요? 6월 항쟁을 해가 학생들, 시민들이 일어나가 나라를 지켜온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몇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지킨다?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럼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 너무 극단주의적인 주장에 보완해동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또는 나라가 덜 불안정하려면 누가 낫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보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내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같이 하는 사람이 훌륭하면 좀 그래도 믿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괜찮은데 같이 하는 사람이 좀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조금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당이 되겠죠. 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첫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준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를 경영을 한다.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이 최고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안보와 외교입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들이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어떻게 이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 승자 독식구조라 그래.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어때요? 정권을 가져버리는 이런 구조다 보니 이제 이긴 사람은 다 먹고 진 사람은 이제 진 사람도 국민들이 막 30% 40% 지지를 했는데도 그거는 국정 운영에 무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어때요? 첨예하다. 국론 분열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뽑힐 때는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의해서 뽑혔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의 대통령도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내가 만약에 50%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또 누가 B는 30% 지지를 받았다. C는 20%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다 힘을 모아서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30%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20%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즉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운영할 만큼 그런 포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안목이 있는 사람,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국가를 누가 잘 운영을 하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란 뜻이지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도덕성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부정부패가 심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최고 권력을 잡으면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다음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보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정책을 봐야 돼요. 그 정책도 만약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규제를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라 이런 거 확 풀어가지고 장사 좀 하도록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세율을 낮춰줄 거냐 안 낮춰줄 거냐 이런 게 중요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좀 제대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건 각계각층이 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후보들이 어때요? 맞춤 공약.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런 막 공약 남발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또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안전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안전 문제. 근데 이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능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이 아니고 상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단호하게 막아야 될까 안 막아야 될까?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보관도 좀 철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관도 철저하다는 게 전쟁도 불사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또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상대가 침공하겠다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정책을 추구하되 어떤 위험한 경우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저는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고 1인당 GDP도 선진국에 올랐는데 경제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가능하면 규제를 좀 적게 하고 자유롭게 하되 돈을 많이 번 사람 세금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삶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조세 정책, 재정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좀 줄여주는 소위 소득 재분배 정책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안정시키고 또 나는 지구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면 자기 돈 있다고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임금, 최고임금 상한제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너무 벌어져서 막 100배, 1000배 된다는 거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이 저소득층은 이제 시리에 빠지고 위축이 되고 이제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 사회가 안전하지가 못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젊은이들의 그 좌절감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개개인에게는 뭐 별로 덜 중요하게 느낄지 몰라도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후 위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계 리더 국가가 되려면 지구를 살리는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청정에너지 정책 이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어쩌면 국민의 지지를 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에 거꾸로 되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또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매겨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겠구나 하는 정책적인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성씨다, 같은 고향이다, 뭐 같은 종교다 이런 걸 갖고 투표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 즉 당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그래도 좀 부족한 걸 메우겠다든지, 아, 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대통령이 훌륭하다 해도 국정이 어렵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